먼저 그동안 10개월간 이제 ZR을 들고 다녔던 현장들을 대략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제 일정표를 보면서 일단 쿠팡 라이브 커머스 방송하는데 ZR을 사용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쿠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1시간 라이브 할 때도 ZR 통해서 방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단편 영화 촬영을 했습니다. 4월 달에 했었는데 영화 제목은 남았을 때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 작업해봤고 그다음에 국내 모 정유회사 사내교육 영상을 촬영하는데 ZR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사내교육도 그렇고 라이브 커머스도 그렇고 대기 시간 포함하면 이게 최소 3시간 이상짜리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사용했었고 그 다음이 의료학회 학술대회가 있네요. 이것도 4월경에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인데 학술대회는요 전날 세팅을 하고 다음날 아침 한 8시, 9시부터 카메라를 켜기 시작해서 그날 저녁 한 6시 넘어야 이제 행사가 다 끝나면 그때 카메라가 꺼지는 겁니다. 물론 카메라 안에 인바디 녹화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계하는 거라서 카메라 신호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계 스위처에서 신호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4K 설정입니다. 그래서 전원 연결해 놓고 HDMI 물려 놓고 할 때도 발열이나 이런 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주 영상 촬영을 했는데 요거 악기 연주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R3D 레드로우로 해가지고 촬영을 했었고요. 레드로우로 선택을 했던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 분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영상 길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너 테이크를 간다고 쳐도 용량 부담이 그렇게 없어서 이건 R3D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AI 합성용 테스트 촬영 현장이 있었는데 이게 뭐 말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국내 모 지상파 방송사에서 그 신기술 시연하는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그 출연 배우의 얼굴을 실시간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 합성하는데 여러 가지 카메라들을 갖다 놓고 테스트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현장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ZR을 들고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때도 화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니콘 공식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 있죠. ZR 사용자 인터뷰들이 쭉 올라갔는데 프로들의 기록이라고 그거 영상도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거 촬영도 다 ZR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 행사 스케치 영상 촬영이 있었고요. 요거는 장성진 작가님이 현장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영상 촬영도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영상 찍고 장 작가님은 영상 사진 다 찍으셨네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런앤건 현장이죠. 따지면은 바로 그냥 그때그때 촬영을 해야 되는 현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 토크 콘텐츠를 이제 6월 달부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총 3달째 나가서 편수로 따지면은 월에 4편씩 나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은 8편에다가 이번에 10편 분량까지 이제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한 번 보통 촬영을 나가면 아침 10시부터 세팅을 시작해서 한 11시 정도면 세팅이 끝납니다. 그리고 밥 먹고 와서 한 12시부터 카메라가 계속 켜져 있는데 촬영 끝나면 한 6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6시간 정도 켜놓고 그 다음에 거의 녹화 시간이 한 번 녹화를 걸기 시작하면 중간중간 잠깐 한 뭐 10초, 30초 이렇게 끊어지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토크를 촬영하게 되고요. 길면 2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연주회 촬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의학 드라마 최근에 촬영하는 건데 뭐 드라마라고 하긴 그렇고 그 사례 예시 영상 같은 걸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다양한 현장에서 ZR을 사용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왜 뭐 스펙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사용 현장을 이야기하냐면 도구라는 게 그래요. 카메라가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일단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수를 좀 늘려가면서도 ZR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게
아주 비싼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가격 부담을 가지고 대수를 여러 대 운영할 수 있다는 게 ZR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레드로우를 찍지 않으면 ZR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판단도 존중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10개월간 이러저런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바로는 상당수의 영상을 다 H6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우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는 주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N로우 일반 화질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Z9 때부터 Z6, 뭐 ZR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레드 로우로 찍었을 때 R3D보다는 보정폭이나 DR면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는 있어요. 원래 코덱 스펙 자체가 R3D 코덱이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N로우를 가지고 표현하지 못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R3D의 선호에 따라서 R3D를 훨씬 좋아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N로우에서 못하는 건 없다. 마찬가지로 ZR이어서 못하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ZR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봐요. 요즘 카메라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 소니가 됐건 캐논이 됐건 파나소닉이 됐건 못하는 촬영은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게 저는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ZR이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제가 ZR을 선택한 상황에서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저에게 떨어진 약간 미션 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Z9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ZR 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HDMI 단자가 마이크로여가지고 불편하긴 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블 TV 현장 가면은 거기는 모든 카메라에 다 HDMI 라인을 연결을 해놓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확실히 불편한 건 맞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마이크로 HDMI에 젠더를 물려놓고 거기서 이제 HDMI 라인 긴 거 10m짜리를 저희가 연결해가지고 현장에 쓰는데 의외로 또 짱짱하게 잘 버티더라고요. 그게 스몰리그에서 나온 케이지에 물리는 나사 형식으로 된 젠더가 아니고 그냥 케이블 이렇게 10cm짜리 있거든요. 거기에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하는 젠더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더라도 의외로 10m짜리가 버텨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그 케이블을 세팅을 할 때 힘을 받는 곳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삼각대가 있으면 삼각대 주위를 한번 감아가지고 HDMI를 꽂아준다던가 아니면 테이핑을 해가지고 바로 중력 방향으로 젠더가 영향을 받지 않게끔 어느 정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렇게 보강하고 쓰면은 사실 큰 문제 없이 현장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불편했던 점 또는 실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방송 장비하고 물렸을 때 가끔 호환성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위처 쪽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카메라 쪽의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카메라에서 4K 24p나 30p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HDMI로 스위처랑 물렸을 때 스위처에서 신호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 시그널 이런 식으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카메라 내에서 그 HDMI 아웃 설정을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세팅해 주시면 돼요. 지금 카메라에서는 프로그레시브로 나오는데 예전 방식의 스위처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그널이 신호가 아예 안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카메라에서 HDMI 출력을 인터레이스로 해서 1080i로 해서 내보내면 스위처에서 정확히 신호를 받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터레이스로 해서 모니터링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PGM으로 받아가지고 녹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장이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중계 현장에 이제 ZR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거는 꼭 본인이 갖고 계신 스위처 장비하고 물려보시고 사전 테스트를 한 후에 실제 현장에 적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AF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AF-C를 세팅해 놓고 쓰는데 AF-C하고 AF-F가 있잖아요. 니콘 같은 경우에는. 근데 AF-C는 내가 반셔터를 누르던가 아니면 초점을 내가 할당한 버튼이 있으면 그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트래킹을 해줍니다. 손을 떼는 순간 매뉴얼 포커스인 것처럼 아예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AF-F인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트래킹을 해주는 거죠. 제가 소니 바디 쓸 때는 AF-C가 이제 무조건 풀타임 트래킹이었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포커스를 한 군데 고정시키고 싶다 하면 역으로 반셔터를 눌렀었거든요. 그렇게 쓰실 분들은 니콘에선 AF-F를 쓰시면 되고 AF-C는 내가 반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트래킹을 하고
반셔터에서 손을 떼는 순간은 트래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명명하기로는 AFC가 포지티브 방식, AFF가 네거티브 방식. 그래서 포지티브 방식은 내가 원할 때만 초점 트래킹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니콘은 다 되고요. 소니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에 내가 고정하고 싶을 때만 반셔터를 누르는 방식으로 이제 초점을 고정할 수 있고, 장시간 운영 시에 배터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주로 지금 V마운트 배터리를 안 쓰고 PD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PD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2만짜리 하나를 가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블 현장 같은 데는 하루 종일 촬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2만짜리 하나 가지면 거의 하루 딱 떨어집니다. 그 하루가 카메라 한 6시간 정도 켜놓고 4K 30p 세팅으로요. 녹화 분량 기준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 나오는 기준으로 했을 때 PD 배터리 2만 정도 가지고 가면 하루 촬영하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현장 경험에 따른 수치입니다. 방송 현장 같은 경우에는 H665 4K 30p에 N로그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내부에 있는 편집팀에서 로그를 색 돌려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H665 N로그 ZR의 데이터가 아주 색감이 풍부하고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내가 어디까지를 감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현장이 있는가 하면 이걸로는 사용이 안 돼라고 하는 현장도 있겠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콘 ZR 프로들의 기록 시리즈를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할 때 요거는 전체를 다 H665의 스탠다드 다이나믹 레인지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서 색 보정을 거의 0.1%도 안 했습니다. 약간 밝기 조절한 부분만 몇 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촬영 현장에서의 세팅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이제 아시겠지만 조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명 세팅이 현장에 돼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거의 컷 편집만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현장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뜯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라이브 커머스 할 때는 PD 배터리 말고 아예 상시 전원을 물려놓으면 되겠죠.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PD 어댑터 해가지고 아예 PD를 상시 전원에 물려놓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뭐 내장 녹화 하실 거면 내장 녹화 거시면 되는데, 저희는 중계 시스템으로 들어갈 거여서 별도의 내장 녹화는 하지 않고 그냥 HDMI 젠더와 PC로 들어가는 캡처 카드까지 HDMI만 연결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런 라이브 커머스나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는 ZR이 젠더만 빼면 굉장히 편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편 영화 현장에서는 리그 세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숄더 리그이면서도 삼각대에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리그 세팅을 했고요. 전원은 마찬가지로 PD 배터리 3만짜리를 제가 끼워가지고 촬영을 했고, 3만짜리 PD 배터리 가지고 그날 촬영을 거의 20시간 가까이 카메라를 켜놓고 계속 있으면서 중간중간 녹화를 했는데, 그 정도 촬영을 할 때 3만짜리 배터리 하나 가지고 하루를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촬영하다가 중간에 배터리 바꾸고 이러는 게 굉장한 에너지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PD 배터리든 V마운트 배터리든 큰 용량의 배터리를 물려놓고 촬영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N로우 코덱으로 선택을 했고요. N로우에 23.976 프레임으로 촬영을 했고, 큰 문제 없이 잘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교육 영상을 촬영할 때는 대략 한 6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촬영을 했는데, 사실 발열이 제일 걱정이긴 했거든요. 거기가 시기가 약간 한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내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그 딱 과도기 같은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발열 이슈가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 케이블 TV 촬영한다고 말씀드린 현장이 현장의 에어컨이 대형이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만 에어컨을 세게 틀고 막상 촬영이 들어가면 에어컨을 끄고 진행하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끄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녹화를 진행하는 현장인데, 4K 30p 녹화를 진행할 때 크게 발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용상의 지장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ZR을 10달 정도 써오면서 느끼는 명확한 장단점에 대한 건, 우리 슈팅 타입 카메라들 Z6-3나 기존의 Z9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슈팅 타입 카메라들과 시네 타입으로 되어 있는 지금 ZR 같은 경우에는 조작성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납니다. Z6-3를 예를 들면 펑션 버튼이 앞쪽에만 해도 2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할당할 수 있는 버튼들이 추가로 있는데,
ZR 같은 경우에는 펑션 버튼 1, 2, 3이 끝입니다. 근데 그 펑션 버튼 1, 2, 3이 기본 할당되어 있는 기능들을 그냥 쓰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물음표가 많이 붙는 상황입니다. 영상 모드에서 펑션 버튼 보시면은 모드가 하나 할당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 보정이 할당되어 있는데 둘 다 별로 필요가 없는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영상 찍을 때 주로 M 모드로 쓰거든요. 그래서 모드를 사실 바꿀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노출 보정도 M 모드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노출 보정도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에다가는 AF 모드하고 치커점 바꾸는 걸 세팅해 놓고 쓰고 있고, 다른 하나에다가는 ISO 감도 설정 감도 설정 단축키로 설정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세팅이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영상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ZR이 불편할 수 있어요. 스케치 영상은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상황들도 많고, 거기에 맞춰서 즉각 대응을 하려면은 어쨌든 단축 버튼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 펑션 버튼이 많은 게 좋아서 그럴 때도 ZR이 살짝 불편할 수 있습니다. 10개월간 ZR을 쓰면서 뭐라 그럴까요? 글쎄요. 또 사용해보면서 또 뭔가 느껴지긴 하겠지만,